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내일이면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다시 주말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번 한 주는 내내 추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는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어서 277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시면 장중한 때 1% 이상의 큰 낙폭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양호한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944포인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해보면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4거래일 만에 변동이 나왔거든요. 직전 3거래일 동안은 73,800원에 종가가 모두 동일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이 나오면서 73,300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는 다르게 1.7% 조금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무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도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라고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료비 연동제, 전기값 개편이 이루어질 때 큰 밸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은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LG화학 오늘 1.3%의 비교적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포스코케미칼을 시작으로 어제 LNF까지 2차전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다 보니 오늘도 좋은 기운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로 그쳤고 반대로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조금씩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있었지만 오후장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상승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재료들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만 보더라도 강하게 들어왔고 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 쪽에서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3거래일째 상승 중인데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주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솔브레인,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한국전력 모두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국전력 매수 금액을 한번 보시면 압도적인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빅히트,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이었나요? 그때쯤 하고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일단 오늘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값 개편이에요. 한국전력의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값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기값 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전기요금 체계에는 2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연료비 연동제. 유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가를 보시면 4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1월이 되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전기값이 디스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기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별도의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요금 분리 고지. 이 2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하고 환경요금 이 2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지난 2016년도부터 지속적인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한국전력의 차트인데 제가 최대한 압축을 시켰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올 1월달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직전 가격을 복구하지 못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새벽이죠. 올해 마지막으로 FOMC 회의가 열렸고 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타이틀에 보시는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FOMC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없고 중앙은행 제도라는 기관 하에서 향후 여러가지 정책과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회의 중에 하나가 FOMC 회의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늘 나왔던 여러 안건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자산 매입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시 더욱 늘리겠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산 매입이라는 것은 채권 매입을 말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채권 매입을 할 때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진 금리 때문에 경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필요시에 더욱 늘리겠다 이런 언급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이 2가지는 서로 다르거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기준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 KB, 그리고 하나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게 기준금리가 되고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시장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일하지만 시장금리는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건 있죠. 기준금리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금리도 큰 변동성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산 매입을 통해서 채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경제를 더욱더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 내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7년 IMF 당시에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억누를 수 있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내가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어제 장 종료 이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내년 신형 아이폰이죠. 아마도 아이폰 13, 13이 될 텐데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애플 측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애플 아이폰이 생산량을 30%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9형 모델부터 올해 출시된 아이폰 12까지 여기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내년 애플 신형 아이폰에 적용이 된다, 이 내용은 직전에 보여드렸던 기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가 뭐냐면 스마트폰 두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 애플 신형폰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삼성전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자화전자 이 두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삼성전기에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모듈이 내년 아이폰 신형 모델과 갤럭시 신형 모델 이 두 곳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니까 내년에 신형폰이 나올 시점이 될수록 지속적으로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이런 언급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화전자, 삼성전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종목이 놓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재료라는 것은 단발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년에 생산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 신형폰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개발한 자화전자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삼성전기 간헐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항상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슈든 간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럴 수 있는 재료라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관심 종목에 담은 뒤에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올해가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이제는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